우리가 어린 시절에는 착하게 살아라 하는 말을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착하게 살아야 복이 오고 그 복이 자식에게 간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어떤가요? 요즘은 착하기만 한 사람은 호구 취급을 당하니 아이들에게 착하게 살아라 라는 말을 하지 않는 듯 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잘해주며 살아온 것 같은데 살다 보면 내가 이용만 당하고 무시받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무례한 행동을 일삼는 사람과 만나게 되면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듭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면 내가 만만하게 보이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자책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타인의 무시나 무례한 행동으로 고민이신 분들을 보면 심성이 착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심성이 착하고 마음이 여린 사람일수록 상처를 받기도 쉽고 그 상처의 깊이도 더 깊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자신이 약하고 바보 같아서 그렇다고 자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착한 것은 약한 것이 아닙니다. 심성이 착한 분들에게 이런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는 것은 이런 분들의 여리고 착한 심성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문제인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좋은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에게 독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대할 때는 착하면서도 만만하지 않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의사표현을 정확하게 하세요.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하면 맺고 끊음이 분명하고 사람이 철저하다는 인상을 줍니다. 선이 명확하면 상대방도 일단 경계합니다. 쉽게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과 관련해서는 본인의 업무를 잘 파악하여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또한 대화를 할 때 필요한 말을 정리하여 천천히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여 말할 줄 아는 사람은 가벼워 보이지 않고 생각의 깊이가 깊어 보입니다. 필요 없는 말을 중구난방으로 늘어놓는 사람보다 훨씬 더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의견과 주관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전달하기에 용이할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여지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발생하는 오해도 적습니다. 상대방에게 이용당할 빌미를 주지 않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기 힘들게 됩니다. 게다가 빈틈이 없고 단단하다는 인상을 줍니다. 단단함의 이면에는 확신과 능력이 있다는 의미가 있어 상대방이 나를 쉽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유 있고 느긋한 표정과 자세로 말하셔야 합니다. 얼굴에 당하지 않겠다는 인상이 가득하거나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실수할까봐 초조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색하거나 익숙하지 않을 땐 그것이 말과 행동에 묻어납니다. 쉽지 않더라도 계속 반복하면 여유와 힘이 생깁니다. 처음엔 누구나 어렵습니다.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처음에는 잘 되지 않고 어렵더라도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하는 것이 나에게 이득입니다. 계속 연습하셔서 나의 행동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면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식당에서 주문할 때 원하는 것을 물어보면 아무거나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관심이 없을 때는 그럴 수 있지만 자기 주장이 없거나 거절을 힘들어하거나 다른 의견을 내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 남의 의견을 더 생각하는 사람인 경우 아무거나 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다른 사람에게 주관이 없고 약하다는 인상을 줍니다. 이러한 사소한 곳에서의 우유부단한 모습이 발단이 되어 무시하는 행동을 불러들이기도 합니다. 거절이 힘들거나 자기 주장이 어려운 분들은 식당에서 주문할 때 아무거나 대신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연습부터 해보세요. 메뉴를 고르는 것처럼 부담이 적은 것부터 자기 주장을 명확하게 말할 수 있도록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소한 것이지만 분명 많은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자기 주장이 있다는 것은 당당하다는 인상을 줍니다.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한 자기 의사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런 사람은 쉽게 보이지 않습니다. 거절을 표현할 경우에는 더욱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난 뒤에는 감정이 흔들리거나 우유부단하게 결정을 번복하지 마세요. 상대방이 사정하더라도 바꾸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정을 받아준다는 것을 악용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받아준다면 그때는 해줬는데 지금은 왜 안 되느냐고 하면서 나를 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나의 호의를 자신의 권리로 여기는 사람과는 조금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듣고 마음이 흔들리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호의는 나의 자유의지로 베푸는 것일 뿐 의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의를 베풀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항상 의사표현을 명확히 하시고 거절할 줄 아는 법을 연습하세요. 두 번째, 어떤 일이든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세요. 상대방이 애매하거나 비꼬는 말을 하는 경우 상대방이 했던 말의 의미를 진지하게 되묻는 것이 좋습니다. 뱉은 말의 뜻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는 것은 더 이상 나의 빈틈을 주지 않겠다는 표현입니다. 이런 행동은 상대방에게 쉽지 않은 사람이라는 인상을 줍니다. 말하려는 뜻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상대방은 농담이라거나 비판하는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궁금해서요 라고 대답하면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따지고 까칠하게 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따지고 까칠할 상황과 그렇지 않은 상황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감정에 내 말투와 행동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과 사를 구분하고 원칙에 따라 할 경우에는 이해되지만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매사에 따지고 까칠하다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무례한 것 같다는 애매한 느낌이 든다면 그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세요. 세 번째, 무례한 행동에는 반응하세요. 무례한 행동에 반응하지 않고 무시한다면 지금은 편할지 모르지만 다음에는 그 사람이 나에게 더 큰 무례한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약한 강도의 무례한 행동을 상대방의 실수로 생각하거나 농담 정도로 넘기기도 합니다. 그런 것에 화낸다는 것이 속 좁은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고 민망하기도 해서 그냥 웃으며 받아주는 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무례한 행동을 미안해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기에 힘을 얻어 더 심한 행동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약한 강도의 무례한 행동이 상대방의 간을 보는 행동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일부러 해보는 것이죠. 상대의 반응을 보고 다음 행동을 취하는 것입니다. 말을 얼버무리거나 피하려는 자세로 대하면 상대방은 여러분이 약하다고 느낄 것입니다. 처음에 품었던 경계를 풀고 허물없이 편하게 대해도 된다고 판단합니다. 편하게 생각하다 보면 가끔 본인도 모르게 쉽게 대하거나 과할 정도로 무례하게 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때 반응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여러분을 어떻게 해도 가만히 있는 사람, 반격하지 않으니 이렇게 해도 되는 사람으로 보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물론 한두 번 참아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선을 넘는다는 생각이 든다면 참을 필요는 없습니다. 네 번째, 적당히 베푸세요. 몇 분만이라도 숨 쉴 수 없으면 죽음에 이르는데도 공기에 대한 고마움은 쉽게 떠오르지 않습니다. 선의로 베푸는 것에도 이런 현상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베푸는 것은 우리가 미덕으로 여기는 가치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도움을 받는 사람이 자신의 권리인양 행동하는 모습에 배신감마저 느낍니다. 심지어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까지 합니다. 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알면서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문제를 막는 해결책 중 하나는 나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심성이 착한 분들은 남을 먼저 생각합니다. 상대방이 선을 넘어도 말도 못하고 꾸역꾸역 호의를 베풉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감당할 만하니까 들어주나 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에 다음에는 더 큰 것을 부탁할 것입니다. 물건을 깎다 보면 더 낮출 수 있을 것 같아 한 번 더 깎는 것처럼 말이죠. 선이라도 적당히 베푸세요.
나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것도 용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많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봉사도 도울 여유가 있다면 하는 것이지 나 자신을 잃고 과할 정도로 힘들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돕겠다는 이타적인 마음에서 출발했지만 고통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내 능력과 생활, 가족까지 고려했을 때 가능하다면 돕는 것이고 힘들다면 베풀 수 없는 것입니다. 베풀지 않았다고 비난할 이유도 없고 상대방에게 미안해하거나 죄책감을 느낄 필요도 없습니다. 무리하게 베풀면 자신은 힘들고 지칩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내가 말하지 않으면 그것을 모릅니다. 상대방을 탓할 수도 없는 것이 그런 결정은 내가 했기 때문입니다. 서로 만족하면서 나도 즐겁기 위해서는 나만의 원칙을 세워 적당히 베푸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베푸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거절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5번째, 나 자신을 되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만만하게 보이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으려면 나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결국 자신이 가진 문제와 부족한 점을 인식하고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예민한 성격이나 거절할 줄 모르는 성격 때문에 다른 사람의 부탁을 들어주지 못했다는 것에 죄책감이 있다면 긍정적이었던 경험을 자주 떠올리고 내가 가진 장점을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자존감을 높이고 거절에 대한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닥쳤을 때 두려움을 피하기만 해서는 안 되고 대처 방법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마주하는 문제나 상황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찾아내기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기 존중감을 높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 스스로를 당당하게 생각해야 자신감도 생기고 주변 사람들에게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 존중감이 높아지면 내가 필요한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줄 알고 거절에 대한 여유도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자신을 되돌아보고 자기 존중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6번째, 자신의 재능과 잠재력을 키우세요. 우리는 모두 잘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개개인만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재능과 잠재력을 키우면 자신감을 회복하고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단점에만 집중하지 말고 장점을 발견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자신감도 높아지고 당당해집니다. 자신감이 높아지고 당당해지면 만만하게 보이지 않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작은 것이라도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 꾸준히 공부해 보세요. 도전하는 사람은 활발해지며 성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해소할 수 있는 경로를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으며 두려움을 극복할 용기가 생깁니다. 또한 활동이 많아지면 시간 관리를 더 잘하게 되고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인생에서 소중한 자원이 되어 내가 더 강하고 성장한 사람이 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나의 재능과 잠재력을 키우면서 자존감과 자신감을 높여 스스로 존중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세요. 그렇게 한다면 만만하지 않은 사람을 넘어 강한 사람이 되어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법륜 스님의 지혜를 통해 무례한 사람으로부터 나를 지키고 만만하지 않은 사람이 되기 위한 6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6가지를 기억하고 지킨다면 나의 삶이 조금은 더 편안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나를 만만하게 보고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으로부터 상처받지 않고 나 자신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다시 하루를 살아가는 구독자 여러분들의 매일이 더 행복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